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부인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웅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제가 이 채널에 2번 정도 이전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혼자서 출연하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지만 힘을 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치료하고 있는 난소암, 자궁 내막암 환자에서 어떠한 치료 전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난소암, 자궁 내막암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음 그림은 이제 여성 생식기를 표현한 그림이고, 여기 난소, 나팔관, 자궁, 자궁경부, 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난소에 생기는 것을 저희가 이제 난소암으로 부르고, 자궁의 안쪽을 자궁 내막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생기는 암을 자궁 내막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난소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난소, 난관, 복막암을 다 하나의 질환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꼭 난소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난관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복막은 이제 배를 싸고 있는 안쪽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원으로 보면 다 같은 기원이기 때문에 난소나 난관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을 모두 같은 질환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난소암 같은 경우는 여성에서 생기는 암 중에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암입니다. 여성암 사망률 한 5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병기로 따지면 3기, 4기에 해당하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 되는 걸로 보고하고 있고, 이제 1차 치료라고 하면 저희가 난소암 환자를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것이 1차 치료라고 하는데, 1차 치료를 잘 마친 후에도 재발 없이 완치되는 분들은 15에서 20% 정도, 나머지 약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재발하시는 치료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비만이나 성인 질환이랑 좀 관련이 굉장히 많은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의 빠른 증가,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4배 정도 증가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에 진단되시지만 일부 한 15에서 20% 정도는 3, 4기에 진단되시고, 그런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난소암과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이 어떻게 진단되고 치료되느냐, 살짝 보면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를 할 것이고, 그 후엔 대부분 환자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후 필요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자궁 내막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을 하게 되면 재발에 따른 치료를 해야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항암 치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뀐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에서 치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치료를 하는 방식이나 치료를 하는 약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난소암에서 파프저해제나 면역치료제,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개념의 신약, 신생혈관 억제제, 그리고 뭐 온열 항암 치료 같은 수술적인 요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들은 환자 특성, 뭐 저희가 이제 바이오마커라고도 얘기하는데, 환자 특성에 따라서 이제 환자 맞춤 치료를 한다는데, 이전에 저희가
해왔던 치료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파프 저해제를 쓰기도 하고, 뭐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떤 이제 마커에 따라서 면역 치료제의 반응성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경우에는 암 세포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표적 단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의학 항암 치료, 뭐 또는 이제 환자 맞춤형 치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 해왔던 암 치료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지 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있으면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렇게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치료를 시행을 하고, 어떤 환자분들은 굉장히 잘 듣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그렇게 잘 듣지 않거나 아예 듣지 않는 분들이 있었고, 이런 환자분들은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환자마다 다 듣는 약도 다르고 하다는 듣는 약도 다르고 환자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제 개념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 검사에 따라서 어떤 약이 잘 듣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이제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진다는 개념인데요. 그 바이오마커는 어떤 유전자 변이일 수도 있고, 뭐 면역 반응과 관련된 마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이제 단백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이오마커라고 부르고 있고요. 바이오마커라고 하면은 또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암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에서 어떤 이제 바이오마커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바이오마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표적 치료제가 잘 듣겠구나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와 환자 맞춤 치료는 같이 움직이는 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1990년대부터 뭐 2010년대까지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 사실상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과거 20년, 30년간 이제 동일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어떤 분은 잘 들어서 잘 치료가 되지만 다른 분들은 치료가 잘 안 되면 사실 큰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식의 치료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가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 치료에 등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들을 정리를 한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보험도 되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난소암에서는 파프 저해제, 그리고 수술을 할 때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온열 항암 요법, 하이팩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요법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 일부는 보험도 되고 있고,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면역 치료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치료가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난소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파프 저해제, 온열 항암 요법, 2차 종양 감축술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난소암으로 진단이 된 후에 어떤 치료를 받는지 나타내주는 일종의 도표인데요. 진행성 난소암, 병기가 3기나 4기에 진행성 난소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일단 바로 수술을 할지, 항암 치료를 2번에서 3번 정도 하고 지연성 수술을 할지 보통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연성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온열 항암 요법을 고려할 수 있고, 병기 3기의 환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는 상태이고요. 수술을 한 후에는 이제 환자의 암 조직을 가지고 BRCA, 브라카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 변이 검사와 상동 염색체 결핍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는 이제 파프 저해제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 후에는 후속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후속 항암 치료를 할 때는 항암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바시주맵이라고 하는 신생혈관 억제제, 표적 치료제를 같이 더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바이오마커 검사에 따라서 파프 저해제를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유지 치료로 사용할 것인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단 후에 난소암의 1차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난소암에서 이제 파프 저해제라고 하는 약물을 쓰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유전자 변이,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나 이제 상동 제조약 결핍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표에서 보시면은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을 보통 60에서 70%까지도 줄여주는 것으로 보이고 상동 제조약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40에서 50%, 아무 변이도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재발을 한 30에서 50%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이 변이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파프 저해제는 브라카 변이가 있거나 상동 제조약 결핍이 있는 경우 더 파프 저해제를 쓰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이제 파프 저해제의 한 가지 종류인 올라파립, 상품명으로는 림파자라고 하는 약의 효과를 보시면 브라카 변이가 있는 난소암 환자에서 1차 치료, 즉 수술과 항암 치료 후에 이 림파자라는 약을 유지했을 경우 7년 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완치 상태로 유지되는 환자가 약을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약 25% 정도 증가하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올라파립과 다른 종류의 파프 저해제인 니라파립, 상품명으로는 제줄라라고 하는 약은 브라카 변이가 없는, 그러니까 브라카 변이와 상관없이 모든 난소암에서 이 약을 드렸을 때 역시 수술과 항암 치료 후에 니라파립을 먹은 경우 5년까지 재발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약을 드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역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파립, 림파자라고 하는 약은 재발뿐만 아니고 생존율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약을 드시는 경우 7년 동안 생존하시는 비율이 약 20%가량 증가해서 사실 이제 많이 보기 힘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보험으로도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올라파립, 림파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니라파립, 제줄라 같은 경우에는 상동 제조약 결핍이 있는 경우에 현재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온열 항암요법, 하이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연성, 난소암으로 지연성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하이팩을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온열 항암요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난소암 환자, 3기 난소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만 병변이 있는 게 아니라 배 안에 여러 군데 이제 병변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을 해서 절제를 거의 완벽하게 하더라도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배 안에 항암제를 따뜻하게 데워서 주입해서 그런 이제 미세하게 남은 암을 제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발 약 40% 정도, 사망을 약 30% 정도 감소시켜주는 좋은 결과를 보고를 해서 현재 국내에서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기관만 이 하이팩을 시행하고 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대 구로병원에서도 활발하게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난소암은 재발을 굉장히 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재발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소암 환자분들은 재발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재발을 하고 수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수술로 들어가서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후에 후속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재발이나 후속 재발이나 사망을 감소시키는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발한 환자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자궁 내막암의 치료에 대해서 면역 치료제에 좀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자궁 내막암 진행된 3기나 4기 또는 이제 으로 진행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그 후에 뭐 또 재발하거나 하면 2차 치료를 하는 이런 순서로 치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궁 내막암에서 면역 치료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1차 치료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면역 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현재의 표준 치료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에서 면역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여러 번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재발한 자궁 내막암 환자에서 면역 치료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썼을 때 거의 절반의 환자에서 종양의 크기가 감소했고 예전부터 쓰던 항암 치료와 비교를 해서도 재발을 훨씬 더 감소시켜주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보통 면역 치료는 환자 몸의 이제 면역 체계를 더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재발한 환자보다는 1차 치료로 사용하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전이가 있는 병기 4기의 환자나 아니면 처음으로 재발한 환자에서 보통 그런 환자분들은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와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는 여러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대부분 다 좋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도표로 보면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모든 대부분의 자궁 내막 환자에서 사망률을 약 30% 정도 감소시켜주는 항암 치료와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이런 여러 결과들을 토대로 현재 자궁 내막암에서는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 항암 치료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면역 관문 억제제, 상품명으로는 젠펄이나 임핀지, 키투르다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1차 치료에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쓰지 못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치료로 면역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그 다음으로는 파프저해제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에 이어서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 치료에 등장하는 새로운 약제, 항체 약물 접합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체 약물 접합체는 뭐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특이한데요. 좀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것은 이 항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항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에 붙을 수 있는 항체이고요. 그리고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일종의 항암제이고 이 두 개를 이제 붙여놓은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약을 환자에게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약이 항암 세포의 이제 표면에 이게 붙게 되고 표면에 붙으면 이 항암제가 암세포 속에 들어가면서 약간 유도 미사일 같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약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여러 종류의 항체 약물 접합체가 이미 승인을 받거나 임상 시험 중이고 그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는 굉장히 좀 핫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에서 항체 약물 접합체의 현재까지 발표된 결과만 설명드리면 난소암에서는 이제 엘라히어라고 하는 약이 좋은 결과를 발표했었고, 이제 항암 치료에서 항암 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여러 번 재발한 난소암에서 항암 치료에 비해서 이 엘라히어라는 약을 사용했을 때 재발 약 35% 정도 감소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 약은 이제 엔허투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뿐 아니고 유방암이나 위암 이런 데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이 엔허투를 난소암, 자궁 내막암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한 50% 정도의 환자에서 암 크기가 감소하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서 엘라히어라는 약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선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에너투라는 약은 현재 난소암에서 이 허2라고 하는 단백질을 표지하고 있으면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 또는 육종에서 현재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나 여러 치료에도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그 허투 검사를 통해서 좀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는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항암 치료가 필요한 많이 진행돼서 진단되었거나 아니면 재발한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에서 일단은 바이오마커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겠고, 항암도 시행을 하지만 브라카나 상동 제조합 변이에 따라서 하프저해제를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 같은 마커에 따라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하고, 또 암세포의 특이적인 단백질 항원 검사를 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항암 치료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병합요법으로 바이오마커가 없는 환자분들도 최대한 약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항암 치료만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파프저해제나 면역 관문 억제제, 항체 약물 접합체와 같이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오마커가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표적 치료제가 환자한테 가장 효과적일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마커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약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술적 치료도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팩 온열 항암 치료나 재발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한다는 개념이 최근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 외에도 굉장히 굉장히 많은 표적 치료제나 다른 약들이 현재 개발 중이고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올해가 이제 대한부인종양학회, 부인종양을 치료하는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부인 종양 전문의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뭐 제가 말씀드린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뿐만 아니라 뭐 자궁 6종 같은 뭐 자궁 체부암 그리고 자궁 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이 5가지 이제 부인암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진단을 위한 검사, 뭐 예방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수술, 항암 치료, 뭐 표적 치료 모든 종류의 치료에 이제 그 중심이 돼서 물론 다학제 치료도 하지만 환자분들의 치료의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의사를 부인종양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또 40주년도 되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질문이 좀 있어서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한 달 정도 오른쪽 옆구리 하복부에 지속적인 불편감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외래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인데요. 아랫배가 좀 불편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부인과 초음파, 뭐 산부인과 초음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부인과 초음파라고 얘기도 하는 이제 진로 밑으로 보는 초음파를 보시는 것이 난소나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한 가장 간편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셔서 자궁 난소를 볼 수 있는 초음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그 내과에서 하는 이제 복부 초음파도 굉장히 좋은 검사이지만 복부 초음파로는 사실 자궁과 난소가 아주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을 놓치거나 의심은 되지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자궁이나 난소 쪽의 질환을 보기 위해서는 꼭 질초음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겨울사과님. 네. 음, 네, 이것도 외래에서 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하복부가의 불편감을 느끼거나 뭐 가끔 아프거나 이게 굉장히 사실은 모호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어도 이런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단은 질환이 있는지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초음파를 시행을 하고요. 질초음파에서 자궁이나 난소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복부 불편감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복부 CT나 내시경 검사를 추천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일단은 좀 환자를 좀 안심시키는 편이고요. 거기에도 이상이 없으면 사실 심각한 질환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근데 그래도 많이 불편해서 뭐 일상생활에 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소화기 내과랑 좀 상의해 보시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통증 클리닉 같은 데 좀 의뢰할 수도 있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복부의 불편감은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심리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딱 어떤 원인이 주요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음, 네. 예. 자궁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궁경부의 이형성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자궁경부에 있는 세포의 모양이 좀 이상해졌다는 얘기고, 쉽게 얘기하면 자궁경부암 전 단계, 경부암의 이제 전 단계 소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고주파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현재 자궁경부 이형성증에서 고주파 치료를 받는 것이 저희가 학계에서 추천하는 표준 치료는 아닙니다. 예. 물론 고주파 치료로 치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치료 효과에 조금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연구나 이런 걸로 완벽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저희가 이제 흔히 자궁경부암 전 단계라고 얘기하는 고등급 이형성증과 저등급 이형성증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등급 이형성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든 뭐 수술이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고요. 고등급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권고하는 표준 치료는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간단한 수술이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별말 없으시면 완치된 건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그 이형성증이 좋아졌는지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세포 검사 같은 걸로 좋아졌는지 보게 되는데 아마 검사를 하셨을 것 같고 검사 소견이 어떤지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서희님? 네. 예.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제 난소암은 사실 배 안에, 그러니까 난소나 이제 복막에서 생기기 때문에 배 안은 상당히 이제 큰 공간이죠. 그래서 암이 조그맣게 생겼다고 해서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자궁 내막암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자궁 내막암은 자궁의 안쪽에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 질출혈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빨리 진단할 수 있는데 난소암은 사실 종양이 굉장히 커져서 환자가 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복수가 차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난소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늦게 진단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진단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여러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소암에 관련된 이제 피 검사도 있고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그 피 검사를 건강 검진 같이 1,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초음파도 같이 보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대부분 난소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어서 현재로서 이제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진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의료비가 좀 저렴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그나마 이제 암 표지자 검사, 보통 CA125라고 부르는데 이 암 표지자 검사와 질 초음파를 그래도 1, 2년에 한 번씩은 보통 건강검진을 하시면 대부분 기본 검사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검사를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면역 치료제는 암종에 따라서도 잘 듣는 암이 있고 잘 듣지 않는 암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암 환자라도 이제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잘 듣는 분이 있고 잘 듣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자궁 내막암에서 굉장히 잘 듣고요. 난소암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난소암은 아직 아주 일부의 환자들 외에서 일부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면역 항암제를 권고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고요. 물론 추후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일부의 환자, 재발한 일부의 환자분들한테만 면역 항암제를 권고하고 있고 자궁 내막암에서는 말씀드렸듯이 3기, 4기 정도로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재발한 환자에서는 항암 치료와 함께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것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홀리에피님,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제가 아까 이제 고등급, 저등급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1기, 2기, 3기로 나누다가 최근에는 좀 분류 방법을 좀 단순화해서 고등급, 저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3기라고 진단하셨으면 고등급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조직 검사로 확진이 된 거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왜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진료를 보시면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피라이프님, 네. 임상시험에 참여를 원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이 임상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 알고 계시면은 먼저 권유를 해주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본인한테 이제 어떤 임상시험이 적합한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먼저 여쭤볼 수도 있고, 꼭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이제 국내에서 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잘 정리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아마 인터넷에 조금만 쳐보셔도 잘 나올 텐데, 그런 데서 좀 검색을 해보셔서 어떤 임상시험이 있고, 그게 어떤 기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담당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좀 검색을 해보시고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 교수님 진료를 보고 상담을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흰둥이와 푸드리님, 네. 예. 서바릭스, 저희가 자궁경부암 백신,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하지만 이제 자궁경부암의 대부분의 원인인 HPV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현재까지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서바릭스가 있고, 가다실 4가 있고 가다실 9이 있고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바릭스를 맞으신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 있지만 이제 자궁경부암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제 수치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진 않지만 적어도 7, 80% 이상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그 백신, 어쨌든 이론적으로 백신을 맞아도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백신도 있지만 그 자궁경부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암 검진 프로그램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도 맞으셨지만 그 자궁경부암에 대한 자궁경부 세포 검사 그 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잘 받으시면 사실 뭐 암에 걸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많이 질문이 나왔듯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에서 미리 진단이 돼서 수술을 하거나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면 암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도 중요하지만 선별 검사, 암 검진을 잘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희님, 폐경 후 생긴 난소. 어떤 난소 혹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능성 혹이면은 당연히 자연 소멸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암이라거나 암은 아니어도 자연 소멸되지 않는 종양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혹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소 혹이 있는 경우에 이게 어떤 종류의 혹인지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진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님, 예, 질초음파로 난소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고령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난소가 굉장히 작아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난소가 잘 안 보여도 난소에 혹이 있으면 다 보이기 때문에 질초음파로 거의 대부분 효과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 예. 말씀드렸듯이 난소암은 이제 증상이 대부분 초기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난소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은 평생 난소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여성 100분이 있으면 1명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난소암이 이제 걸리면 많이 고생하실 수는 있지만 아주 자주 발생하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효과가 아주 있지는 않지만 뭐 초음파 검사나 뭐 암표지자 검사 같은 거를 뭐 정기적으로 하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 고래밥님, 네. 자궁 내막에, 네. 이게 자궁 내막에 있는 혹도 이게 어떤 혹으로 보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요. 예, 자궁 내막에 이제 암도 생길 수 있지만 용종, 용종도 생길 수 있고 근종도 생길 수 있거든요. 용종은 이제 내막의 일부가 좀 혹처럼 생기는 것이고 당연히 암은 아니고 근종 같은 경우에는 자궁에 이제 근육층에 혹이 생겨서 이제 내막까지 뭐 내려오는 경우인데 각각의 질환에 따라서 다 치료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면은 당연히 수술이 필요할 텐데 암이 아닌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암이 아닌 용종이나 근종인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그 혹으로 인해서 증상이 많이 심해서 환자분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암이 의심돼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수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혹이 있다고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뜻한 초코라떼님, 난소암의 재발률은 이제 병기에 따라 다르지만, 3기, 4기로 진단된 난소암 같은 경우는, 표적 치료제나 이런 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술과 항암 치료만 한 경우에는 재발률이 한 80% 정도, 상당히 높고요. 당연히 조기 1, 2개 발견되면은 재발률이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은 재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영상 검사 CT나 MRI, PET-CT를 아무리 시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작은 미세한 암은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최근에는 이런 미세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지나면 이런 미세암도 저희가 훨씬 더 잘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피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피라이프님, 당연히 임상시험에 여러 번 참여하는 것도 대부분 가능하고요. 뭐 보통은 이제 임상시험은 항암제, 어떤 약제에 대한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뭐 2개의 임상시험을 동시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어렵지만 어떤 임상시험에서 치료를 잘 받다가 뭐 그래도 역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임상시험을 종료하고 다른 임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환자분들도 많이 그렇게들 하고 계시고요. 네, 정지훈님, 네. 예, 그러니까 완경이 되신 분이 출혈이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생리를 안 하시는데 생리가 끝났는데 출혈이 있으면 어쨌든 자궁내막암 같은 가능성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병원을 진료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받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와 자궁내막 조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계속 출혈이 있으면 자궁내막을 이제 살짝 긁어내서 조직 검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궁내막뿐만 아니고 자궁경부에서도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궁경부암 검사, 자궁경부 세포 검사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고 초음파 검사,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시면 아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출혈이 있다가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오전 시간이라 질문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끝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이 뭐 치료가 좀 쉽지 않은 암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치료가 어렵고 까다로운 암은 맞지만 예전에는 사실 항암 치료 외에 다른 특별한 옵션이 없었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정말 좋은 치료들이 거의 매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환자 치료 굉장히 어렵지만 힘을 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 국내 이제 부인 종양을 보시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국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밤새 수술하시고 환자 치료하시는데 정말 매진하시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환자분들도 치료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들 한번 믿어주시고
힘내서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